안녕하세요. 루나의 건강해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제가 함께 지켜드릴게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이 꼭 필요해지셨나요? 요즘은 의자에서 한 번에 휙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지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줄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지나가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왜 근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이나 다리가 유독 가늘어지셨나요? 계단을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꼭 잡게 되시나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5번 일어났다 앉기를 12초 안에 끝내기 어렵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계단이 무섭고 외출이 줄고 결국 체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근육 감소는 늦출 수도,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열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재료가 없으면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 계란 2개면 충분할까? 운동은 언제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보다 단백질이 훨씬 풍부하면서도 매일 먹기 쉬운 보물 음식 5가지를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시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여유 있게 건너는 나의 모습.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부터 제대로 먹는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자 아플 때를 대비한 비상창고입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회복과 면역에도 직접 관여합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에 저장된 아미노산이 동원되어 회복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충분한 분은 병이나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왜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힘들어질까요? 정답의 큰 축은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서서히 줄고 60대 이후 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육량이 조금 줄어도 근력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체중은 그대로라도 힘이 확 줄었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번째 왜입니다. 왜 체중 변화가 없는데 팔다리가 가늘어 보일까요? 나이가 들면 지방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체성분 변화가 흔합니다. 겉보기 체중은 비슷해도 속 내용물의 비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3번째 왜로 넘어갑니다. 왜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질까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서기 동작이 가장 먼저 느려집니다.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면 난간을 찾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왜 줄어들까요? 여긴 3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사용 부족입니다. 둘은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셋은 나이와 함께 생기는 근육 합성 저항성입니다. 근육 합성 저항성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근육으로 가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같은 양이 아니라 조금 더 똑똑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던집니다. 얼마를 먹어야 충분할까요? 일반 권고는 하루 체중 곱하기 0.8g이지만
시니어에겐 대개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하루 체중 곱하기 1.0에서 1.2g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병이나 회복 후에는 1.2에서 1.5g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와 상의해 맞춤 조절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한 끼의 웨이입니다. 왜 한 끼에 25에서 30g이란 숫자가 중요할까요? 근육이 합성을 시작하려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문턱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 문턱을 넘기려면 보통 한 끼 단백질 25에서 30g이 필요합니다. 류신은 달걀, 우유, 생선, 살코기, 북어 등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합니다. 식물성만 드신다면 양을 늘리거나 조합을 잘해야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웨이입니다. 왜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근육이 아미노산을 끌어들이려면 인슐린 신호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 고구마, 통곡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효율이 좋아집니다. 운동 직후 1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 섭취가 더 효과적인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육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D의 웨이입니다. 왜 비타민 D가 근육과 연관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균형, 그리고 뼈 건강에 관여합니다. 시니어는 실내 생활이 늘어 결핍이 흔합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달걀 노른자, 그리고 적절한 햇빛 노출이 도움이 됩니다. 혈중 수치가 낮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도 짚겠습니다. 왜 오메가3가 거들까요?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고 근육 단백질 합성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여기서 조리의 왜를 덧붙입니다. 왜 조리법이 소화와 근육에 영향을 줄까요?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과 소화 요소 분비가 줄 수 있습니다. 질기고 건조한 단백질은 흡수가 더디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썰고 충분히 불리고 찜, 조림, 국, 죽 형태가 유리합니다. 같은 재료여도 조리만 바꾸면 흡수감이 달라집니다. 이제 테스트의 왜로 가보겠습니다. 왜 5회 의자 일어서기 12초를 기준으로 볼까요? 팔을 쓰지 않고 5번 일어났다 앉는 기록은 하체 근력과 기능의 단서가 됩니다. 12초 이상이면 근력 저하나 균형 저하 신호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간단 지표는 보행 속도와 계단, 난간 유전도 변화입니다. 수치화하면 변화가 눈에 보이고 동기부여가 커집니다. 마지막 왜입니다. 왜 오늘이 중요할까요? 근육은 매일매일 신호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끼와 오늘의 20분이 내일의 보행을 바꿉니다. 근육은 늙어서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니어라고 해도 단백질 섭취와 가벼운 근력 자극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 끼 25에서 30g을 3번 채워 류신 문턱을 넘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걷기 중심의 활동량과 의자 스쿼트 같은 안전한 근력 자극을 더합니다. 운동 후 1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넣어 합성의 타이밍을 잡습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음식으로 우선 채우고 필요시 맞춤 보충을 고려합니다. 혹시 신장병력이 있거나 단백질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합니다. 여기서 잠깐 궁금증을 남겨겠습니다. 계란보다 실전에서 더 먹기 쉬운 단백질 보물은 무엇일까요? 한 끼에 25g을 간단히 채우는 그릇 구성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화가 약한 분도 편하게 넘어가는 조리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한 그릇씩 완성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양과 타이밍 그리고 조리법이 만나는 순간 근육 공장은 다시 가동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한 달 뒤 계단과 횡단보도에서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음식과 식단으로 왜를 어떻게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올해 83살이신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집 근처 시장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계단을 오를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초록불이 깜빡이면 중간에서 멈춰서 버스가 올까봐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감이 점점 줄었고 이젠 나도 늙었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서 다니시고 3번째 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리십니다. 지금은 버스가 와도 무섭지 않아요.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복잡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식사 방법을 바꾼 것뿐이었어요.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단백질 중심 식단을 실천하셨죠. 이분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밥 끼니마다 단백질 25g을 채우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아침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1숟갈과 삶은 달걀 하나를 곁들였고 점심에는 고등어 한 토막과 현미밥, 저녁엔 북어 달걀국과 두부, 렌틸콩 반찬을 챙기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줄고 열흘째엔 숨이 덜 찬다고 말씀하셨어요. 3주가 지났을 때는 의자에서 팔짱을 낀 채 5번 일어나는 테스트를 12초 안에 성공하셨습니다. 예전엔 18초가 걸렸던 분이었어요. 한 달 뒤엔 계단을 오르며 난간을 놓치지 않고 올라가셨고 본인 스스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럴 수가 있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진 거죠. 기력이 돌아오니 외출이 늘고 시장 사람들과 인사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활동이 늘어나니 더 식욕이 생기고 다시 근육이 붙는 선선순환이 생겼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저희 병원 통계에서도 4주간 단백질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시니어 10명 중 8명은 의자 일어서기 속도가 평균 15% 개선됐고 또한 걷기 자신감 점수는 평균 2배로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근육은 나이를 이유로 포기할 수 없는 회복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요즘은 다리가 약해져서 나가기 무섭다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밥은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세요. 지금처럼 단백질을 조금만 신경 써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이라도 단백질 섭취를 하루 20g만 늘려도 3개월 안에 근육량이 평균 5%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늘면 단지 힘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안정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낙상 위험이 3배 줄어듭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옛날엔 시장 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시장 가는 길이 운동이 돼요. 이보다 좋은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릭 요거트 한 그릇, 북어 달걀국 한 그릇, 청국장 가루 1숟갈.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계단을 오르는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은 단백질과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해도 숨이 덜 차고 4주면 계단에서 손이 자연스럽게 난간을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근육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재료를 주세요. 저는 다시 자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근육이 다시 자랄까요? 단백질을 챙기려면 매일 계란만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더 맛있고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잠시 후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보물 음식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실제 환자분들이 변화를 경험한 식단의 핵심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조리해야 흡수가 잘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파트의 목표는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정확하고 쉽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란만 늘리기보다 가격 부담 적고 소화가 편한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단백질 보물 5가지와 영양제 선택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달라집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가장 실전에서 강할까요? 첫 번째는 북어채입니다.
북어채는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농축된 식품입니다. 한 번에 15g, 손 한 줌 정도면 단백질을 대략 10에서 12g 채울 수 있습니다. 질기지 않게 미지근한 물에 5분만 불려주세요. 달걀 1개와 함께 북어 달걀국으로 끓이면 소화가 편하고 비타민 D도 함께 보완됩니다. 여기에 파와 마늘을 살짝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엔 속이 부담스러운데요 라는 분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국 한 그릇으로도 단백질 문턱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끓이지 않고 뿌려 먹을 수 있어 발효 유익균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큰 술 하나, 약 10g이면 단백질 3에서 4g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한 숟갈 또는 두유에 타서 드시면 냄새가 덜하고 편합니다. 된장국이나 찌개에는 불 끄기 직전에 넣어 유익균 손실을 줄이세요. 청국장 냄새가 걱정이에요 라는 분께는 샐러드 드레싱에 살짝 섞는 방법을 권합니다. 고소함이 살아나면서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수분과 유청을 뺀 만큼 단백질 밀도가 높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이면 단백질 15에서 17g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와 삶은 달걀 1개를 곁들이면 한 그릇으로 22에서 24g까지 올라갑니다. 아침에 식사 준비가 번거롭다면 이 한 그릇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붓고 냉장고에서 8에서 12시간 걸으면 됩니다. 남은 유청은 버리지 말고 국이나 죽에 넣어 영양을 보충하세요.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미리 불릴 필요가 없어 조리가 간편합니다. 삶은 렌틸콩 100g에 단백질이 8에서 10g 들어있습니다. 한번 삶아 지퍼백에 소분해 냉장과 냉동을 나눠두면 일주일이 편해집니다. 샐러드에 한 주먹 뿌리거나 카레와 스프에 넣으면 맛과 포만감이 좋아집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밥숟가락 2숟갈 정도 섞으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브로콜리 무침에 한 주먹 더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100g에 단백질 약 20g이 들어있고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가격 대비 영양 효율이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조리 시에는 중약불과 충분한 환기를 지켜 안전하게 굽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점이나 종이포일에 감싸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170에서 180도로 맞추면 연기와 과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한 꼬집 뿌리면 풍미와 항염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비린내가 걱정이에요 라는 분은 레몬즙이나 생강가루를 살짝 더해보세요. 이 5가지를 바탕으로 한 끼 25에서 30g을 어떻게 간단히 맞출까요? 첫 번째 조합 예시는 그릭 요거트 볼입니다.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큰술 하나, 삶은 달걀 1개, 견과 약간, 방울토마토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22에서 24g이며 우유나 두유 반컵을 곁들이면 25g을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예시는 고등어 정식입니다. 고등어 120g과 시금치나물, 현미밥 100g을 곁들이면 단백질 약 24에서 26g입니다. 여기에 미소된장국 또는 두부 반모를 더하면 30g에 안정적으로 도달합니다. 세 번째 조합 예시는 북어 달걀국 세트입니다. 북어채 15g, 과 달걀 1개로 국을 끓이고 렌틸콩과 두부 브로콜리 무침을 한 접시 곁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28에서 33g을 형성합니다. 유신문턱은 어떻게 맞추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 무유, 생선, 닭가슴살, 북어에는 류신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을 동물성 위주로 구성하면 류신 2.5에서 3g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식 위주인 날에는 양을 조금 눌리거나 콩류와 유제품을 함께 섞어 문턱을 넘기세요. 이제 영양제 선택 기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입니다. 실내 생활이 많은 시니어는 결핍이 흔합니다. 혈중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의사와 상의해 맞춤 용량을 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음식과 햇볕으로 우선 보완하고
겨울철이나 결핍 시 보충을 고려합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식입니다. 식사로 한 끼 25g을 채우기 어렵거나 식욕이 떨어진 날에만 보완용으로 사용하세요. 웨이 또는 우유 단백질 한 스쿱, 보통 단백질 20에서 25g 제품을 권합니다. 물, 우유, 두유에 타고 운동 후 한두 시간 안에 섭취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셋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입니다. 하루 3에서 5g은 근력과 수행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장질환이나 특정 약물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와 먼저 상의하세요. 넷째, 오메가3입니다. 음식으로 고등어, 꽁치, 연어를 주 2회 이상 드신다면 별도 보충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부족하다면 순도와 중금속 검사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화가 약한 분들을 위한 조리 팁도 정리합니다. 고기는 작게 썰거나 다지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립니다. 찜, 조림, 국, 죽 형태로 부드럽게 만들어 위 부담을 줄입니다. 찬 음식만 드시면 복부 냉감이 생길 수 있으니 미지근한 온도로 조절하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천천히 꼭꼭 집어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흡수율을 바꿉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한 끼마다 제대로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3번, 한 끼 25에서 30g, 탄수화물과 함께 운동 후 1~2시간 안에. 이 4줄 공식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고등어의 비타민 D와 오메가3, 북어와 달걀의 조합, 렌틸콩과 두부의 식물성 보강,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의 발효 라인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한 달 뒤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궁금증 하나를 남깁니다. 정말로 집에서 20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날까요? 다음 파트에서 낙상 위험을 낮추고 의자 일어서기 시간을 줄이는 20분 근력 루틴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끼의 정확함과 20분의 루틴이 만나면 근육 공장은 다시 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첫 번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의 가벼워진 발걸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근육을 지키는 진짜 열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습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것. 그게 근육을 살리는 시작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나누어 먹기입니다. 하루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로 나누어 드셔야 근육이 반응합니다. 한 끼에 단백질 25에서 30g. 이것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문턱입니다. 한 번에 너무 적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고 너무 많으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한 끼는 단백질이 충분했을까? 이 질문을 식사 후마다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현미밥, 고구마, 통곡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살짝 자극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북어 달걀국과 현미밥 한 그릇이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탄수화물이 같이 필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둘이 만나야 근육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조리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작게 썰고 건어물은 충분히 불리고 찜이나 조림, 죽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 타이밍입니다. 근력 운동을 한 뒤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이걸 근육의 황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의자 스쿼트나 벽 푸시업 10분 후 따뜻한 북어 달걀국 한 그릇이면 완벽합니다. 운동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아침보다는 근육이 풀린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보다 꾸준함이에요. 하루 20분, 주 3회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휴식과 수면입니다.
근육은 잠잘 때 만들어집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챙겼다면 잠도 챙겨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90g, 수면 7시간. 이 두 가지가 근육 회복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지키면 2주 만에 몸이 달라집니다. 계단에서 난간을 덜 잡고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2주 체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식단의 하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백질, 류신,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담아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구성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끼씩 따라해보세요. 아침은 속이 편안하고 준비가 간단한 그릭 요거트볼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큰술, 삶은 달걀 1개를 넣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1줌과 방울토마토, 블루베리를 곁들여 주세요. 꿀 1티스푼과 올리브유 몇 방울, 소금 1꼬집을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완성됩니다. 이 한 그릇으로 단백질 약 28g, 류신과 비타민 D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 한 끼로 근육 스위치를 켜는 법, 바로 이것입니다. 점심은 활력을 채우는 고등어 정식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 약 120g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습니다. 현미밥 100g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시금치나물로 철분과 항산화 성분을 더하세요. 김치나 된장국을 곁들이면 비타민 K와 유익균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한 끼로 단백질 약 30g, 비타민 D, 오메가3, 항염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저녁은 편안하게 속을 덮어주는 북어 달걀국 세트입니다. 북어채 15g과 달걀 1개를 넣고 표고버섯을 함께 끓여 비타민 D를 강화합니다. 렌틸콩, 두부, 브로콜리 무침을 한 접시 곁들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더해집니다. 현미밥 100g으로 마무리하면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혈당도 안정됩니다. 이 저녁 한 끼로 단백질 약 33g, 유신과 칼슘, 비타민 D가 완벽히 채워집니다. 이 하루 식단으로 총 단백질 약 90g,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과 영양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일주일 동안 순환하세요. 하루는 고등어 대신 닭가슴살, 다른 날은 두부 스테이크나 연어로 바꿔보세요. 다양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한 끼 25g, 하루 3끼, 꾸준히 7일. 이게 근육이 다시 자라는 황금 공식입니다.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식단을 그대로 실천하면 2주 뒤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질지. 다음 영상에서 실제 변화 측정 방법과 2주 후 체감 지표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식단이 내일의 발걸음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실천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근육은 눈에 띄게 자라지 않아도 기능으로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2주 체크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 기계 없이 오직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5회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팔짱을 깨고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은 다음 5번 일어났다 앉기를 해보세요. 12초 안에 끝내신다면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15초가 걸렸다면 2주 후에는 1초라도 줄어드는지를 보세요. 그 1초가 바로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씩 빨라지는 내 움직임, 그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 테스트입니다. 평소 오르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는 횟수를 기록해 보세요. 2주 후 난간을 덜 잡게 되거나 숨이 덜 찬다면 근력과 심폐기능이 함께 좋아진 것입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난간을 잡던 손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보행 자신감 점수입니다. 집 앞을 걷는 시간을 재보세요. 오늘은 몇 분을 걸을 수 있는지, 멈추지 않고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지 적어두세요. 2주 후 단 3분만 늘어도 그건 명확한 진전입니다. 걷는 시간의 증가는 단순한 운동량이 아니라 근육의 회복 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에너지 지표를 체크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덜한지, 식사 후 졸림이 줄었는지, 평소보다 활동이 자연스러운지를 기록해주세요.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근육은 노력의 발자국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만 이 세 가지를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14일 후 다시 의자에 앉아 첫날보다 가벼워진 몸을 느껴보세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 몸이 2주 만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2주 체크 결과를 실제로 개선시키는 집에서 하는 20분 근력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앞에서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2주 후의 나를 위해 오늘 첫 주를 기록해보세요. 오늘 함께한 내용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느낄 차례입니다. 2주 동안 단백질 식단과 간단한 근력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다면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볍고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덜 잡게 되고 시장길이 덜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미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지 2주였지만 근육은 여러분의 노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의자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날보다 몇 초가 줄었나요? 그 작은 숫자 차이가 여러분의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걷는 거리나 활동 시간도 체크해보세요. 조금만 늘었어도 그건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질 겁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반응하니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작한 이 변화, 2주 뒤엔 어떤 모습으로 자라있을까요? 더 가벼운 발걸음, 더 곧은 허리, 더 깊은 숨을 내쉴 수 있는 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위해 오늘도 단백질 한 끼 20분의 루틴을 지켜주세요. 그 꾸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루나의 건강해준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루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